안녕하십니까, 조금규 대표입니다. 벌써 올해 가보년 증시가 좀 시작된 지도 한 2주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는 시장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테이퍼링이라든가 또 국내에서도 가계부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시장에 접근하는 그런 전략은 좋지 않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지켜보면서 시장이 나한테 유리한 그런 국면이 올 때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단기주들, 지금까지는 주도주 중심의 또 좀 다소 메커니즘적인 부분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단기 급등 패턴주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들을 좀 습득을 하셔가지고 좀 시장이 어려울 때는 개별 종목 중심으로 발빠른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한번 얻어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도주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하죠. 지난주에 제가 주도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지난주에 했던 걸 복습을 해보고, 또 단기 주도주를 할 수 있는 급등 패턴주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지금 시장에는 주도주가 뚜렷한 주도주가 없다. 틈새 시장을 형성하는 그런 주도주들만이 보일 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도주라는 것은 강력한 매수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유동성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주도주가 나오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국면이고, 오늘 시장 흐름만 봐도 변동성이 굉장히 컸죠. 큰 이유 없이 선물 파생 중심으로, 선물 옵션 중심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어떻게 보면 웹도독 양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듯이, 이렇게 시장 자체가 주도주가 나오기가 굉장히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주도주는 알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고, 또 주도주의 조건에는 매수세의 세력, 매수세의 성격이 어떠냐, 매집하는 성격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어떤 플랫폼적으로 지나가는 그런 매매들이 들어오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선도 세력이 어떻게 가져가고 있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끌어올릴 때는 그냥 막연하게 끌어올리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가서 어떤 이유를 대야 되고, 핑계를 대야 되고, 개인 투자자들의 공감을 끌어올리고 인기를 끌어올려서 그 물량을 떠넘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공감대가 있는 업종이라든가 종목에서 발생을 한다. 또 정치라든가 경제의 변화, 그러니까 2007년 같은 경우에 전부 글로벌 경기 활성화, 굉장히 강력한 경기 활성화가 나타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정시펀드까지 들어오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환경이라든가, 또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풀린 자금들, 유동성 완화가 화학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큰 폭으로 상승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든가, 이렇게 경제라든가 정치, 또 정치 테마주, 좀 개별 종목이긴 해도 테마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지형을 만들었다든가, 이런 부분이고요. 근데 매집 세력의 성격이 좀 많이 바뀌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펀드 매니저 이런 쪽이
자기만의 어떤 분석이라든가 연구를 가지고 종목을 끌어올린다든가 매수를 한다든가 해서 가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공감대 또 서로의 필요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업종을 집중적으로 매매하고 끌어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크게 보고 입체적으로 해석을 하고 주도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다각도로 분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매매 전략이 필요하고요. 또 반드시 원칙을 지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아시고 싶으면 지난 방송을 참고하셔가지고 주도주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금 정립을 하고 지금 그 시장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공투자 본격적으로 단기 급등 패턴 매매 전략, 단기적으로 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패턴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다소 중장기적인 그런 매매 또 시장에 대한 원론적인 메커니즘 중심으로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오늘은 단기 급등 패턴 매매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본격적인 얘기 말씀을 드리기 전에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뽑아서 지금 단기 패턴주의 공략하는 방법 뭐 3% 공략법, 또 7% 공략법, 또 T자형 8% 공략법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항상 매매를 할 때는 가장 강한 종목,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되 그걸 가지고 좀 매매를 하되 그걸 자기 자금을 선택적으로 만약에 주도주 그 대세 상승주라고 한다면 거기에 한 60% 정도를 투자하고 그리고 나머지 20%는 현금으로 항상 확보해 두고 나머지 20% 가지고는 급등주 패턴 매매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자금 배분을 해 가지고 시장에 대응하게 되면 아무래도 단기 급등주를 매매를 하게 되면 수익이 좀 커지고 또 단기적으로 그 레버리지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그 패턴 매매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너무 욕심을 부리거나 하면은 일시적으로 좀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다. 또 패턴 매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 8% 공략법, T자형 공략법 굉장히 강한 놈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20% 정도의 그 자기 자산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또 그 패턴이 어느 경우에는 조금씩 바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훈련을 거쳐서 하시라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 패턴주 공략은 시장 상황에 맞는 관심 종목 지금 시장이 어떻습니까? 유동성이 굉장히 약하고 일부 종목, 재료가 있는 종목을 제외하고는 강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재료가 있을 법한 종목들, 바닥권에서 물량이 매집이 되는 국면이 나타나는 종목군을 관심 종목에 편성을 해놓고 여러 가지 자기 세워둔 원칙, 저는 3%, 7%, 8% 공략법을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그 원칙에 따라 매매 타이밍이 들어오면 그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해가지고 지속적인 계속적으로 자기 만의 수익률을 챙겨나가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한 번의 투자로 해서 100%, 200% 수익을 먹자고 하는 그런 매매가 아닙니다. 급등주 패턴 매매는 패턴에 들어오는 관심 종목 중에서 패턴에 들어오는 종목은 언제든지 공략을 하고 언제든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한 종목 한 번 들어가 가지고 큰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 패턴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은 지금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10% 정도가 적당하겠다. 아니면 15% 정도가 적당하겠다. 아니면 그보다 짧게 시세가 너무 짧게 움직이니까 7% 정도가 적당하겠다. 이렇게 자기만의 그 원칙을 세운 이후에 그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을 최선으로 생각을 한다. 물론 그러다가 그 종목이 뭐 점상으로도 갈 수도 있고 굉장히 강력한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시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는 어떤 전략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일단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항상 원칙을 지켜가면서 수익을 쌓아가는 그런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급등주 패턴 매매는 이 투자 전략을 좀 습득하게 되면 어떤 종목인지 제가 다만 관리 종목이나 또 신규 종목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는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배제하는 게 좋고요. 어떤 종목이나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어떤 종목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별로 없는 뭐 그런 상황이고, 서로 항상 이 패턴에 따른 손절매를 설정하는 구간이 2%, 3%뭐 이런 정도로 설정하고 대응하게 돼 있기 때문에 몇 번 실패를 하더라도 한 번만 성공을 하면 충분히 그 계좌를 플러스권으로 수익으로 돌려낼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급등주 패턴 매매는 상당히 유리한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급등주 패턴 매매의 핵심은 손절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손절은 내가 3%, 2%, 많아야 5% 내에서 자를 수 있는 그런 패턴을 가진 종목들을 공략을 하고, 그런 패턴의 종목이 없다면 그런 패턴에 들어올 때까지, 손절에 대한 부담이 없을 때까지 충분히 기다린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손절을 반드시 지킬 수 있게 설정을 해야 된다. 이게 가장 핵심이다. 손절선을 지나치게 크게 잡는다든가 손절선을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터진다. 그럼 그 다음부터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따가 뒤에 대응을 하면서 손절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급등주 패턴 매매의 핵심은 손절매에 있다. 손절매를 못하는 사람은 이 급등주 패턴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지나치게 감정 기복이 커서 손실나고는 난 도저히 못 푼다, 나는 손절나고는 종목을 팔 수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대응이 좀 늦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오히려 가치 투자 내지는 대세 상승주를 골라서 느긋하게 대응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고요.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고 자기가 세운 원칙을 지키실 수 있는 그런 투자자만이 급등주 패턴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급등주 패턴 매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만약 중장기 투자, 가치 투자라고 해서 중장기 투자, 대세 상승주를 좀 하게 되면 상승 초기의 매수를,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 상승 초기의 매수를 실패하면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가치 투자하면 뭐 10%, 20%, 최소한 한 3, 40%씩 보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길게 가져가는 그런 차원에서 변동성이 있으면 견디지 못한다거나, 내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 일시적인 눌림목에서도 굉장히 시달리고 개인 투자자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 패턴 매매, 단기 매매 같은 경우에는 손절선을 지키고 좀 들어가는 것이고, 항상 기회비용을 원칙적인 부분에서 수익이 나면 바로 기회비용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매매이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좋고요. 또 이 패턴 매매야말로 개인 투자자가 가장 자기의 그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매매다. 무슨 얘기냐면, 개인 투자자는 기회비용을 항상 챙겨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은 항상 바스켓을 구성해서 플랜 하에 어떤 종목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전기전자주라든가 자동차주를 늘린다든가, 아니면 그 비중을 줄이고 유틸리티를 늘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에 맞게 바스켓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돈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발빠른 어떤 대응을 하기에, 단기적인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0.5초 내에 주문을 내고, 샀다가도 아니다 싶으면 발로 팔고 나올 수 있는 자기결정권, 그거야말로 개인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유일한, 정보력도 떨어지고 자금력도 떨어지고 심리적 차원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상당히 약한 고리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자기결정권, 내가 맘만 먹으면 사고팔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기결정권인데, 그것에 가장 합당한 투자 전략은 급등주 단기 패턴 매매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 패턴 매매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보통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면 길어야 2, 3일, 일주일을 보고 지금 대응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항상 기회비용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잦은 매매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패턴 매매, 단기 패턴 매매는 잦은 매매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식
보유 기간을 짧게 가져가자라고 하는 얘기지, 짧게 가져가는 반면에 팔면 또다시 그 종목을 제대로 된 자리가 나오지 않은 종목을 마구 매매하거나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매매 횟수가 많아지면 자연히 수수료도 많아지게 되고, 또 잦은 매매를 하게 되면 좋은 자리에서 들어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실이 좀 겹치게 되면,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 투자는 20% 이상 까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 정신이 없어요. 시장에 대응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자리를 찾아서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매매, 그게 급등주 단기 패턴 매매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뭐 투자건, 노름이건 열고를 하게 되면 올인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패턴 매매의 목적은 개인 투자자의 현 매매 성향, 개인 투자자는 돈을 가지고 견디지를 잘 못하죠. 빨간불만 보면 막 정신없이 쫓아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그 인내심 부족에 좀 맞는 그런 투자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리스크 관리만 하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큰 그런 매매 전략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기가 관심 종목만 잘 편성을 해놓으면, 관심 종목은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시장의 상황에서 이슈가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해서 자기만의 그 관심 종목군을 만들어 놓고, 그 종목에 오면, 그런 흐름에 오고 그 패턴에 오면 패턴에 맞으면 공략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패턴에 오는 종목을 골라서 매매를 하게 되면 충분히 레버리지를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 결정권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시장 자체가 지금은 전문화, 그리고 개인과 기관, 외국인 이 세력 간에 정말 크게 그 양극화되어 있어요. 유동성이 축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유동성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더더욱이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데, 개인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자기 결정권, 그 강점을 살릴 수 있을 만한 방법밖에 없다. 그것을 하려면 급등주 패턴 매매를 가되 말씀드렸듯이 20%, 자기 자산의 20% 정도에 제한하고 들어가면 충분히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패턴 매매는 시장의 추세라든가 세력의 개입, 또 매수 주체가 시장에 얼만큼 지금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는가, 이런 것들, 주도주 흐름,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은 상한가 종목들, 일단 상한가 종목들은 무조건 챙겨놔야 됩니다. 그래야 상한가 주변주도 관심 종목군에 들어갈 수 있고 올바른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상관관계를 항상 파악을 하고, 관심 종목을 얼마만큼 많은 베이스로 가지고 있느냐가 내가 몇 번의 거래를 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얼마나 올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런 투자 방법입니다. 또 급등주 단기 패턴 매매는 종목을 설정할 때는 당연히 유동성이 풍부해야 되겠죠. 단기적으로 들어가는데 거래량이 적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거래량이 적고 매매하기가 힘들고 호가 차이가 크면 그거는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풍부하고 활발한 거래가 되는 종목, 또 거래량이 줄어들었다가 증가하는 종목, 이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래가 줄어들었다가 늘어나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세력이 개입하고 있고 상승 탄력이 좋은 종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 바닥 후 증가 추세를 보이는 종목 중에서 고르는 것이 좋고, 역배열 이후에 역배열 돼가지고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주가가 역배열 돼갖고 이격이 갑자기 확대가 됩니다. 특별히 회사가 나빠져가지고 무슨 거대한 악재가 있다라거나 이런 것이 아니면, 이 시장 상황이라든가 일시적인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이격도가 확대되면 빠르게 반등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정배열이 돼서 거래가 증가하는 종목이라든가 이런 특징, 그 성향에 맞게, 매매하는 투자자 성향에 맞는 이런 종목들을 고를 수가 있고, 우량 종목의 경우는 돌발 악재로 급락한 경우는 들어갈 만합니다. 이따가 제가 그 업종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 제약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어떤 악재가 아닌 단기적인 악재라고 한다면 급락이 나오면 고맙습니다 그러고 받아서 수익을 내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반드시 내일 올라갈 종목, 오늘 내가 사는 이 급등주 패턴 매매는
사놓으면 이거 안 빠지고 올라가 이런 매매가 아니고 내가 사면 오늘 수익이 나거나 오늘 적어도 오늘 수익이 안 나도 내일은 반드시 수익이 나야 되는 그런 종목을 고르는 패턴, 그런 전략이에요. 그런 매매를 공략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들어간다거나 이것은 하방 경직성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가 이런 식의 투자 전략은 절대로 배제해야 된다. 내일 반드시 올라가고 아무리 길어도 2, 3일 좋게 막 흐름이 수익이 막 났을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는 가져갈 수 있다. 수익이 안 났는데 일주일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요. 수익이 났을 때 2, 3일 안에 일단은 내가 들어갔으면 2, 3일 안에 결정이 날 종목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상승 탄력이 강화되면 일주일까지는 한번 끌어가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막연한 기대감으로 일주일씩 이렇게 늘린다든가 보유 기간을 늘리게 되면 반드시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급등주 패턴 매매에 공략을 할 때는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 안에는 매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신규 상장 주식이라든가 또 관리 종목은 적금 금지다. 관리 종목 매매하면 죽습니다. 순식간에 자기가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단기 매매라고 하더라도 관리 종목이라든가 또 정체를 알 수가 없는 신규 상장 주식은 매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고요. 거래량이 활발하고 주가 변동성이 커야 됩니다. 주가가 아무리 이게 차근차근 올라가는 종목보다는 아무리 우상향으로 해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변동성이 커야 패턴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변동성에서 수익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상향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이 좋지만 그런 종목은 개인 투자자의 차지가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종목을 골라야 되고 하방 경직성이 강한 종목일수록 좋겠죠. 크게 안 빠지고 제한된 흐름 속에서 있다가 상승 전환한다든가 하는 종목 중심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급등주 단기 패턴 매매의 핵심 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 급등주 단기 패턴 매매뿐만 아니라 상한가 따라잡기라든가 여러 가지 발빠른 매매를 하실 분들은 이 갭상승과 시초가를 확실히 아셔야 돼요. 갭상승과 시초가는 세력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다. 이것밖에는 별로 없어요. 물론 거래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거래량 같은 것도 속임수가 많고 여러 가지가 많지만 갭상승과 시초가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나타나. 왜 그러냐면 이 통상적으로 좀 동시호가 들어가게 되면 장 시작 전에 동시호가 들어가게 되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있는데 개인들이 이 동시호가에 개입을 했을 때는 누가 파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높은 가격에 팔고 싶어 하고 싸게 팔고 싶지는 않죠. 사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어 하기 때문에 거의 보합선 언저리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만 한다고 한다면 특별한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런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갭이 발생했다. 3%든지 5%든지 갭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세력이 좀 더 강한 쪽에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뛰어서 출발을 하거나 아니면 가격을 높이 설정을 해서 물량을 팔아먹기 위해서 띄우는 거기 때문에 세력의 마음이 나타난다. 그래서 갭이 발생하고 시초가가 딱 나온 이후에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세력이 어떻게 하고자 이 중장기적으로는 연쇄성으로 입체적으로 다시 해석을 해야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의도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초가와 갭을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시초가를 이렇게 띄워가지고 발생을 했을 경우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였구나 이렇게 시초가가 이렇게 무너졌을 경우에는 이게 며칠씩 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갭과 시초가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초가를 활용할 때는 세력이 형성을 하고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으로 반드시 작용을 합니다. 의도에 의해서 물량을 확보를 하거나 분산을 시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 가면 저항을 받는다든가 지지를 받는다든가 하기 때문에 손절선을 설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매수 상황에서 저점 매수, 눌림목 매수를 할 때는 요 갭 상승했던 자리, 시초가 했던 자리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면 시장에
적절하게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연구를 하시고 갭상승이 갖는 의미, 또 시초가가 갖는 의미,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 보십시오. 세력이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세력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시초가와 갭상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또 급등주 그 단기 패턴 매매의 핵심 키, 이거는 상한가다. 상한가는 아무나 만들 수 없습니다. 개인이 뭐 재료가 나왔다고 해도 개인 투자자들은 다양한 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미 난 5%, 7% 수익이 났는데 뭐 내가 저번에 물렸다가 7% 샀는데 상한가 들어가면 무조건 때려버릴 거야. 팔아버릴 거야. 오늘 상한가로 끝나라는 법이 있어? 그리고 거래가 터지면 터질수록 차익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물량, 경계 매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한가를 유지하기 어려워요. 누군가가 받쳐주지 않으면. 상한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올라갈 수 있는, 끝까지 올라간 것이고, 그 가격대에 나와도 모든 물량을 내가 다 사버리겠어 라고 하는 세력이 있어야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한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패턴 매매, 급등주 단기 패턴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상한가는, 오늘 상한가가 뭐가 상한가 들어갔고 왜 상한가 들어갔는지, 어떤 재료로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가지고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놔야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한가 가장 중요하다. 상한가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파악을 해놔야 급등주 패턴 매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급등주 패턴 매매는 단기 매매고 발빠른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예측하고 시뮬레이션을 짜야 됩니다.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패턴이 들어가고 있고 이렇게 진행돼 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장중에 이런 흐름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한가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여기 정도에서는 어느 12% 정도에서는 거래량이 얼마가 나오면서 여기서 멈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훈련을 해가면서 이 시뮬레이션을 맞춰놔야 돼요. 그래야 돌발적으로 세력들이 물량을 던져가지고 물량이 터지는가 하게 되면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고 막연하게 하다 보면 손절매 가격을 80-90%는 놓쳐버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을 하고 항상 시뮬레이션하고 예측을 하면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장이 끝나면 내일 시나리오, 내일은 이 시장 자체가 개별주니까 미국의 장이 어떻든 간에 세력들이 물량을 확보했으면 여기서는 빼도 흔들어도 전일 시초가라든가 중간 가격 정도 이상에는 흔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가야 된다. 그리고 그게 어그러지면 대응을 해줘야 되고, 활발하고 빠른 흐름, 기대했던 흐름이 나오면 추가적인 매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하는 게 좋고요. 급등주 패턴 매매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강한 종목,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고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이고 빠른 흐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절대로 자제해야 됩니다. 추격 매수를 하면 손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따가 이제 7%대 이렇게 공략법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 아무리 빠른 종목도 의외의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올라가다가
출렁거리면서 5%씩 막 좌우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또 시장 자체가 약할 때는 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서 추격 매수는 하지 마라. 패턴 매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패턴에 들어올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가 매매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기다렸다가 리스크가 최소화될 때 매수를 하는 전략을 습득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많이 하고 계속적으로 훈련을 거쳐야지 되는 그런 매매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패턴 매매는 갭상승 나올 때 요 이제 3%에서 5%가 가장 이상적인 갭 발생입니다. 3%, 5% 정도 되는 갭이 뜬다고 한다는 건 당연히 세력이 개입을 해야 3%나 5%나 뜨겠죠. 뭐 그 재료가 나오는 것들은 또 예외적인 부분이지만 재료 이런 것들이 없이 이렇게 평범하게 있던 종목이 오늘 뭐 관심 종목을 갖고 있었는데 3%, 5% 갭이 뜬다. 그러면 그런 종목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시초가 부근에서 갭 상승으로 출발해서 거래량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거래량이 갈 놈은 오늘 강하게 가고 상한가 들어간다든가 아주 큰 폭으로 올라갈 놈은 아침에 3%, 5% 갭이 뜨더라도 20% 이상 뭐 그 9시 30분까지 20% 이상의 거래량, 전일 거래량에 비해 평균 거래량 대비 그 종목의 그 평균 거래량들이 다 있어요. 특성상 그 거래량의 20%를 넘지 않아야 됩니다. 갭이 떴다고 하더라도 막 거래가 터진다. 그러면 물려있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도 띄우려고 3% 띄워가지고 3%, 5% 띄워가지고 딱 가려고 하는데 의외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물량들이 많아가지고 압박이 심하다. 그러면 좀 더 흔들어가지고 물량을 뺏고 가자 하고 옆으로 기거나 한 번 더 조정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20% 이상 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갭 상승을 유도한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항상 허매수, 그러니까 매수, 엄청나게 많은 매수를 깔아놓고 물량을 던지고 하면서 변동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터집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항상 중요합니다. 패턴 매매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종목들은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갭상승 출발 후에 일단은 시초가를 이탈하지 않는 게 좋고, 시초가를 이탈해도 1% 이하 아래꼬리를 살짝 다는 정도, 그런 정도야지 되고요. 거래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리고 적은 거래량으로 시초가가 지지되면 세력의 이탈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세력이 이탈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력이 계속적으로 물량을 잡아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목표로 하는 세력의 경우에는 대부분 아주 지저분한 세력 말고는 깔끔하게 장대 양봉을 터뜨리는 경우, 아래꼬리를 크게 달지 않고 장대 양봉을 터뜨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 급등 추세, 추가적인 상승, 고민하지 않고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패턴으로 날아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깨끗한 양봉이 탄생할 수 있는 종목을 잡으면 그 다음날 계속 추가 상승을 하면서 큰 폭의 수익을 주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갭상승, 시초가 지지, 그리고 거래량 이런 것들을 상관관계를 딱 파악을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턴 매매 갭상승 공략법인데, 이렇게 3%, 5% 좀 떠가지고 가게 되면 그 이후에는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단식 상승, 오르고 수렴하고 경계 매물, 차익성 매물 수렴하고 또 추가적인 2차 상승을 하고, 뭐 이렇게 계단식 상승으로 나타나는 것은 상승폭이 크더라도 7%, 8%대에 가더라도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상승폭에 비해서 변동성이 그렇게 커질 가능성이 적습니다. 막 물량이 쏟아내려고 푹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7%대, 이따 7% 공략법을 말씀드렸지만 그런 때 들어가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에서 내가 물량을 확보했으면 7%대 추가 매수도 가능한 종목이다. 상승하고 아침에 시초가를 큰 물량 없이 지지해주고 띄운 뒤에 물량 받아내고 차익성 매물 받아내고 또 띄우고 또 받아내고
하는 식으로 계단식 상승을 하는 종목은 상당히 편안하고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종목을 매수를 해가지고 쭉 수익이 났는데, 수익이 나다가 5% 이상 갑자기 10분 동안에, 짧은 시간에 5% 쪽이 쭉 뺐다가 거래량이 막 터지면서 변동성이 막 커지면서 내려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추세가 꺾이거나 가파른 상승이 2번 정도 쭉쭉 물량 받아낼 틈 없이, 물량 받아내는 그런 구간 없이 2번 빠르게 하다가 꺾이게 되면 그런 것들은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것들은 일단 빠져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게 좋다. 종목은 2,000개가 넘는 종목이 있고, 나에게 기회비용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 미련을 갖지 마시고 주는 그런 투자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제 7분응선 공략주인데, 이건 4%대 갭 상승을 해가지고 출발을 해가지고 7% 정도 올라오는 거예요. 계단식 상승을 해갖고 7%까지 올라오는 종목들. 그러나 그 7% 올라간 종목이 상한가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상한가까지 들어가거나 상한가에 들어가서 유지하는 종목은 50%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유동성이 약할 때는 그 비율이 더 떨어지겠죠. 그 확률이. 그래서 이 7% 매수 시에는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7% 공략법은 오늘 상한가를 들어가는, 오늘 상한가 7% 이상 올라가는 종목을 들어갈 때는 오늘 상한가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리고 내가 사고 3%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야 돼 라고 하는 것에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7%, 9% 정도까지 가는 종목이 상한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평선과의 상관관계라든가 또 관심 종목을 편입시켜 놓으면 이미 이제 그 종목에 대한 패턴을 읽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유지가 되면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을 골라서 매매를 하시면 되고, 매수 타이밍은 요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요거는 투자자 스스로 많이 고르는데, 보통 보면 한 7% 갔다가 10% 정도 올라갔다가 밀리고 한 2번 정도 밀렸는데 7%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돌파가 나오는 종목, 이런 종목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눌림 들어갈 때 보면은 알거든요. 이게 시장 흐름에 비해서 상당히 강하고 물량, 거래량 흐름을 보니까 요거 이탈할 가능성이 적은 종목이야, 내가 원하던 패턴 종목이야 라고 하면 그런 정도에서 들어가는데, 요즘에는 뭐 2번 누르기도 하고 3번 누르기도 하고 뭐 한 번 누르고 바로 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돈은 전문가가 벌어주는 게 아니라 투자자 스스로, 트레이더 스스로 버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투자 전략을, 그거는 세밀한 부분, 컴팩트한 부분이기 때문에 갖춰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7% 공략법의 핵심 포인트는 갭 상승이 일단 3% 이상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초가를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뭐 마이너스권에서 자꾸 7% 이상 올라가게 되면 시초가에서부터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부하가 커요. 그만큼 이제 추가적인 끌어올리는 게 힘들기 때문에 물량을 소화하려고 해도 진폭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하지가 않아요. 내가 짧은 손절매를 가지고 들어가기에는 마이너스권에서 돌아와서 장대 양봉이 터져가지고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그런 종목들, 세력이 물량을 많이 잡기 위해서 바닥권에서 뭐 마이너스 5%에서 쫙 해갖고 상한가 들어오는 큰 장대 양봉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세력도 힘에 붙이고 통상 그런 것들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3% 이상 뜬 종목을 공략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이상 떠야 상한가 들어가고 7% 넘고 상한가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매매 전략이기도 하고요. 또 갭 상승 이후에 계단식 상승을 연출하되 당일 조정폭이 30%를, 그러니까 상승하고 조정하는 게 30%를 넘지 않는 수준. 10% 올라갔으면 7%대 이하로 내려가는 그런 종목은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물량 분산 과정이 커집니다. 그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상한가를 들어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승률이 7%대 9%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0%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딱 지지가 되는, 돌아서는 순간에 물량을 확보하는 그런 시점이 매수 타이밍이 되기도 하고요. 또 매수 잔량이 적으면서 올라가는 종목은 세력이 털지 못하고 매집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 잔량을 많이 쌓아놓으면 쌓아놓을수록 불리한 거죠.
내가 세력 입장에서 물량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매수를 많이 쌓아놓으면 팔 생각이 나겠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안 판단 말이에요. 밑에 물량을 많이 매수하는 놈이 많네? 이거 굉장히 강하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잔량이 몇 주 안 되는데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세력이 적극적으로 매집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분 응상 공략법은 당일 수익보다는, 그러니까 당일 수익만 노리면 7%, 8%, 9% 가면 상한가 들어간다 그래도 먹는 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당일 수익보다는 내일을 공략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할 때도 내일 공략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 그런 매수를 할 때도 그런 쪽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한가가 꼭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높은 정도 아니면 빠지지 않은 정도에서 끝나준다고 한다면 내일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패턴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매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8%, 9% 또 상한가로 출발해서 T자형으로 나오는 이런 종목의 공략법인데, 요거는 굉장히 좀 좀 공격적인,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다소 공격적이지만 이거는 진짜 강력하게 공격적인 그런 매매 방법입니다. 상한가 따라잡기 한때 유행했던 그거 정도의 버금가는 그런 매매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기가 세운 원칙 하에 들어오는 종목만 가지고 하고, 그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조정을 받되 큰 폭의 조정을 받으면 안 돼. 마디 쪽으로 한 마디 정도, 이른봉 정도만 조정을 받고 들어가는 종목을 공략하는 그런 매매 법이고, 단기간에 큰 수익, 오늘이 아니라 내일, 이거 그야말로 내일을 보고 들어가는 거죠. 오늘 상한가 T자형 공략하거나 8% 이상에서 수익이 나면 내일은 점상으로 갈 수도 있고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기에다 기대를 걸고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손절가는 당일 시초가를 손절로 하고 전일 시초가를 손절하고, 이건 다양하게 자기가 자기 패턴에 따라서 설정을 하면 되고, T자형의 경우에는 상승폭이 8% 이하로 밀리게 되면 절대로 매수를 중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터지게 되면 급등주는 금방 급락을 합니다. 또 상한가 종목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자, 상한가 종목, 이게 세력이 지금 물량을 분산시키고 있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그 상한가 지금 들어가 있다 그러면 한 종목 정도를, 지금 보면 상한가 잔량이 한 20만 주가 쌓여 있는데 거기다가 내가 한 주를 매수를 겁니다. 그러면 내게 매수 체결이 되려면 20만 주의 거래가 터지고 내가 매수가 돼야 되는데 5만 주밖에 거래가 안 터졌는데 내가 매수 체결이 됐다. 그러면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위에 아래를 바꿔가면서 물량을 계속적으로 떠넘기는 그런 형태의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캐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지금 매수 잔량, 상한가 잔량이 몇 주가 쌓여 있는데 10만 주인데 20만 주인데 30만 주인데 내가 한 주 매수를 해놓으면 보초병 역할을 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거래량이 터졌는데 내가 매수가 돼? 그러면 그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은 대비를 하고 상한가가 풀리면 무조건 시장가로 던지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8% 공략법에 대해서는 세력들이 허매수 쌓기, 물량 털기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항상 확인하고 좀 대응을 하면서 짧게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좋고요. 좀 더 심층적으로 많은 그런 연습을 하고 매매에 임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업종, 현 상태에서 본 업종들의 흐름하고 유망업종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뭘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드렸지만 미래가 결정되어져서 우리가 오는 것이 아니라 시장 업종도 마찬가지고 가면서 좀 전환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에 대한 업종들은, 지금 음식료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음식료나 좀 제약업종들이 조금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화 상승에 대한 수혜주, 원화 상승 원고죠. 원고 수혜주인데다가 또 이 곡물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익 개선 흐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흐름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못했지만, 이게 전환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겠냐, 음식료는. 뭐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화학업종 같은 경우, 화학업종인데요. 화학업종은 조금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폴리에스테를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전히 그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경기가 아직 활발하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그 흐름 자체에 조금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재고 부담에다가 가격 자체도 약간 생산성이 일단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다만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고, 또 발전용 부분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있는데, 유럽 자체가 경기가 막 활성화된다고 한다면 뭐 폴리실리콘이라든가 태양광 발전 쪽에 대한 관심도가 좀 커지면서 태양광주들이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지금 생산성을 맞추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공장 공급에 비해서 여전히 화학처럼 폴리에스테처럼 폴리실리콘도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선제적 흐름으로 들어가기는 좀 어렵다. 현재까지는 플랫폼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지난해 6월 저점을 찍고 이만큼 올라왔지만, 여기서 물량을 좀 받고 다시 올라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화학주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탄력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여기 이제 의약품인데, 의약품 같은 경우,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분기 재고정리 부분이라든가 또 비용정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조금 현재 이렇게 올라왔는데 좀 추가적인 부담을 좀 기대를 갖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또 이게 지금 그 의료기관 의료 민영화 논란으로 해가지고 파업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고요. 시대에 잘 맞습니다. 의약품 같은 경우는 고령화, 고령화 이런 것들에 좀 잘 맞는 업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민영화 문제에서 의료기관 파업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악재로 작용하면서 눌리게 되면 무조건 저점 매수를 한번 노려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거는 단기적인 악재이지 중장기적으로 제약사들의 흐름 자체를 망가뜨릴 만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악재가 나오면서 내려온다고 한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를 주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쪽에 지금 그 내수 가격 공급 조정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철강 가격 자체가 상당히 지금 저점에서 바닥권에서 지지가 되고 있어요. 다만 수요 부진은 여전하다. 또 우리나라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수 가격 자체가 당분간 리바운딩해서 올라가기는 기계는 철강인데 올라가기에는 조금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매하기가 철강도 당분간은 갖기가 좀 어렵고요.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
뭐 삼성전자, 뭐 대표적으로 좀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성장성에 대한 부담감으로 좀 탄력이 떨어지고 있고, 하이닉스가 대안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쪽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좀 바람직해 보이고, 그다음 운송장비, 다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기대치가 좀 낮기 때문에 빨리빨리 얘기를 하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좀 더 자세한 어떤 내용들은 나중에 방송을 본다든가 해서 채워나가시면 될 것 같고, 운송장비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분기 실적이 아직 발표가 안 됐죠. 실적 부담감이 상당히 좀 큽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어려움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차. 그리고 엔저, 원고 뭐 이런 것들이 향후에 환율도 이렇게 감안을 하면 최소 그 수익률을 이익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오히려 지금 계절적 성수기가 상반기에는 공급은 많이 하려고 지금 생산은 많이 해도 계절적 성수기가 2분기 이후고 하반기, 그래서 상저하고 상반기에는 주가가 좀 낮고 하반기에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자동차 업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 조선주 같은 경우, 운송장비라고 하도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선주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글로벌 경기가 회복이 되면 어쨌든 상선 위주의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특히 대규모 국적 선사들, 글로벌 선사들이 유럽에 전부 있기 때문에 유럽 경기가 좀 회복이 되면 조선업종은 좀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은행 같은 경우에 지금 은행업종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형은행들이 13년 내에 최고의 수익률을 지금 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계부채라든가 여러 가지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지금 올해는 대손 비용이 좀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상당히 개선될 수는 있고, 미국처럼 경기적인 흐름이 크게 뭐 변동성이 있지 않는 이상 괜찮을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들어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반기 1, 4분기만을 감안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음식료하고 제약업종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수익을 올리는데 좀 개인 투자자로서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5주 정도에 걸쳐서 지금 실전 투자는 룰부터 다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는데요. 일부러 제가 차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차트라고 되면 제 취사 선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100% 맞는 그런 차트를 띄워가지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칫 해석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가는 어떤 아웃라인만 정해주고 의미, 메커니즘만 얘기를 하면 나머지는 투자자 스스로 찾아서 훈련을 하고 답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좀 뭉뚱그렸다 또는 조금 초보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을 많이 섞었는데 여러 번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많이 내는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